안녕하세요. 제모의사 보우석입니다. 지난 편에 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기계를 선택할 때 의사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, 오늘은 실제 시술할 때 있어서 테크닉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번 시간에 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보기 위한 기기적 성질, 레이저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오늘은 그것 이외에 환자나 의사가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번 5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6번째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누락 부위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. 누락 부위의 최소화는 쉬운 이야기 같지만, 누락 부위가 0%, 그러니까 레이저를 조사하지 않은 부위가 전혀 없게 시술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연습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의사가 누락 부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, 환자분들 입장이나 일반인들 생각에는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. 두 번째, 치료 간격이 적절해야 합니다. 4에서 6주 간격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, 보편적으로 4에서 6주 간격으로 받으시면 더 좋은 제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환자분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겠죠. 그 다음에 8번째,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모든 의료 행위는 부작용이 생깁니다. 그렇지만 부작용이 영구적으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실력이 필요합니다. 부작용 관리를 잘 하고 또 부작용을 만들지 않으려는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있겠지만, 일단 발생한 부작용을 의사가 잘 컨트롤해야 하고, 흉터가 남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. 털 뽑기 위해서 제모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 흉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부작용 수준이 아니라 잘못 치료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의사의 성격입니다. 의사의 성격을 이렇게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로 집어넣은 것은, 이 시술을 해보시면 아니면 받아보시면 제대로 된 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보는 치료인 경우에는 지루한 치료입니다. 지루함. 이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는, 빨리빨리 치료하는 것 이외에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의사는 처음 한두 달은 치료를 잘 하다가 서너 달 지나가면 점점 시술 속도가 빨라지고 누락 부위가 많아지고, 결국은 잘 하던 치료를 결국 다시 잘 못하게 되는, 반대 방향으로 치료 효과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일들을 자주 관찰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의사가 제모를 시술을 하는데 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내심, 지루함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성격일 경우에 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1년 내내 2년, 3년 계속해서 제모 시술을 하면서 모든 환자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초 요건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영구적인 제모 효과의 판단이 정확해야 됩니다. 간단하게 설명하면, 마지막 시술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사진으로, 시술 전 사진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정도의 노력을 하면 됩니다. 마지막 시술이라는 게 중요하죠. 시술 시작하고 서너 번 정도 받으면서 적절히 털이 제거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털이 숨어있는 현상과 제거된 현상을 구별할 수가 없는 판단이기 때문에, 그렇게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. 영구적인 제모 효과는 마지막 시술 후 적어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시술 전 찍은 사진과 비교하여 판단한다. 이 정확한 제모 효과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만 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충분히
만들어낼 수 있고 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판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환자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6가지, 아니 5가지죠. 6번부터 10번 이전에 얘기했던 기계적인 성질 이외에 의사나 또는 환자, 시술받는 환자분, 고객분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. 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의사나 환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5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.